직접 뭐 대통령이 브리핑을 하겠다라는 것은 진짜 말씀하신 대로 탈권위의 상징이고요. 그리고 50대 비서실장을 앉혔지 않습니까? 예, 50대 초반에. 예, 임종석 전 의원인데 예. 그 지금까지 보던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그 이를테면 박근혜 대통령이 그러니까 조윤선 장관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대면 보고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다 전화하면 되는 거지. 이메일 있는데 뭐하러 만나요? 막 이런 얘기를 해서 논란이 되게 크게 일어났는데 이를테면 비서실장과 뭐 기자들 아니면 비서실장과 그 청와대 참모진 비서들 그리고 대통령과 직접 뭐 토론하고 뭐 이런 방식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그래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정치를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 50대 초반의 비서실장 임명은 좀 파격적이지 않나요? 당에서도 깜짝 놀란 거 아니에요? 깜짝 노영민 비서실장 얘기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노영민 아니 자가 발전한 측면의 분들도 좀 계신 걸로 제가 예. 알고 있고요. 아니 노영민 의원을 특정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 제가 듣기에는 노영민 비서실장이 왜 내가 비서실장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나름대로 독고생하고 예? 뭐 막 울고불고 했다고. 국회의원 시절에 라는 약간 소문이 있긴 한데요. 예. 제가 확인해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확인 안 못한다라고 하는 건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니 잠깐만요. 아니 나 아무튼. 울고불고 했다라고 하는 게 뭐 개인의 명예훼손이 아니고 지금 제가 드리고 있는 초점을 잘 이해하세요 좀. 네, 그러니까요. 논공 행상이 심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 국회의원들이 이번 대선은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2012년 대선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들 헌신적으로 열심히 뛰었기 때문에 다들 내가 노력한 만큼 뭔가 보상이 있어야 되는 거 떡고물은 좀 있어야 되겠다. 아니냐라는 생각들은 하고 있는데 뭐 자리는 유한한 것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다 관료가 돼서 혹은 또 내각에 들어가서 일해야 되는 것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차치한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새로운 청와대의 모습, 새로운 정치의 모습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발현될 때 그 모습을 가지고 국민들이 평가할 수 있는 예. 잣대가 생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고재열 기자님 이번에 당하고 같이 선거운동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농공행상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결국은 이 정권의 출범은 대통령께서 오늘 메시지를 뭐를 던졌냐. 통합의 의지를 보이고 이런 거 무척 중요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인사는 만사다. 그래서 그 인사를 잘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인사를 잘하려면 당이 협조를 해줘야 되는데 백의종군하겠다는 자세 그리고 이렇게 도왔고 대통령 정권 교체했으니 나는 본연의 국회의원직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는데 제가 오늘 전현직 의원도 8명 통화했거든요. 다 청와대 간대요. 내가 청와대가 대중목욕탕이냐. 다 거기 가서 목욕하게. 그러니까 인사에 담긴 포석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허. 사람 한 명 한 명보다 그 담긴 이제 좀 포석을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인사는 늘 손해나는 장사다. 왜냐하면 그 자리를 노린 사람 한 20명이 있는데 한 명을 임명시키면 19명이 삐친다. 예. 그래서 늘 이렇게 인사를 하고 욕을 먹는 게 인사다. 이제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그 한 명 한 명보다 그 담긴 이제 함인데 제가 보니까 그 지금 오늘 구체화된 총리, 비서실장, 국정원장, 경호실장 좀 함의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총리 지명자인 이낙연 지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상당히 정무적인 분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유연한 분이죠. 그래서 이쪽 저쪽 이제 잘 어울리는 어떻게 보면은 정무수석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고 그리고 그 중간에서 지금 보면 이제 통합적인 역할을 할 때 거기서 사실은 국민 통합을 상징적으로 우리가 얘기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정당들과의 통합입니다. 거기에서 그 소통 창구로 좀 가장 적합하게 본 거고 물론 이 호남 지역에 대한 이제 배려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것들을 했을 때 그리고 정말 본인이 아주 들떠서 올라온 게 오늘 이렇게 감지되잖아요. 네. 이제 그런 본인한테 미리 언질이 없었네. 언지는 있었지만 이제 하도 이제 후보군이 많고 무슨 그 감사원장 출신 얘기도 나왔고 그 다음에 현직 국회의원 얘기도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될까 안 될까 그 노심초사하다가 딱 되니까. 예. 그리고 큰 이제 어쨌든 깡충깡충 뛰어올랐네. 큰 태클은 지금까지는 없는 것 같고 예. 그다음에 큰 태클. 네. 어허. 그리고 이제 비서실장 같은 경우도 어쨌든 이 아주 박원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서울시 정무부 시장을 거쳤기 때문에 박원순계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같이 경선했던 다른 사람을 내가 와서 쓰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비서실장의 연령이 20살 정도 확 낮춰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청와대 비서실을 좀 이렇게 덜 권위적으로, 그러니까 비서실장이 이 50대 비서실장이면 이제 수석들도 나이나 이제
전반적으로 비서관 나이도 더 젊어질 것이고 예. 그것은 이제 좀 권위를 내려놓는다는 어떤 신호들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이 국정원장 같은 경우는 이 정권 초기에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도 실제 일기 이 청와대와 장관족을 보면은 관료 출신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런 이제 관료 출신이 주는 안정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처음에 선거는 이 정치인들 중심으로 치르기 때문에 하마평이나 그런 자가 발전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정치인들이 오르내리다가 결국은 관료 출신들이 갖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제 좀 관료를 통해서 좀 안정감을 추구한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좀 읽을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경호실장은 좀 오래 같이 해보고 예.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같이 모셨던 그런 분인데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을 또 가까이서도 같이 한다 이런 여러 가지 사인을 다양한 이 본인을 지금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 준 거고 그리고 아직 지금 자리가 무궁무진하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거기에 지금 계시는 분들도 지금 섭섭하고 그럴 지금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차관급 이상이 7,000개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계속 지금 이제 전화 기다리면서 나 이게 아니면 더 좋은 걸 주려나? 그렇게 지금 아직은 뭐 그렇게 기다릴 수 다음 있는 정권에 주려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예. 권력의 속성은 예. 그 다 비슷하다고 봅니다. 어떤 점에서요? 이번 인사권이 이제 처음 이제 행사된 거죠. 행사하신 거죠, 대통령이. 예. 근데 여기서 실세와 허세, 그야말로 이 주도권을 장악하는 세력과 그렇지 않은 세력이 갈라지기 시작했다고 저는 이미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후보 시절에 예. 비서실 라인을 장악하고 있던 세력들이 아하. 아무래도 이 정권에서 굉장히 힘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일단은 그 이유는 임종석 비서실장이죠, 이제. 비서실장이 그러니까 후보 시절 비서실장이었고, 그리고 후보 시절에 부실장은 양정철 부실장이 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수행, 일정, 메시지 팀을 이끌던 팀장급들은 다 대체로 제가 알기로는 청와대에 들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청와대에 들어가서 명단 한번 좀 밝혀보시죠. 뭐 그럴 것으로 미루어 짐작하는 것이죠. 예, 예. 무언가 위험적 요소가 있으면 이런 걸 짚어보고 이런 걸 좀 피해가 되겠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다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위험적인 요소인 동시에 예. 권력의 속성이기 때문에 피해갈 수 없는 거죠. 지금 만약에 지금까지 이야기한 그런 핵심 참모들이 이제 청와대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비서실장은 아까 임종석 52세, 예. 임종석 비서실장이죠. 임종석 비서실장은 친문 직계가 아닙니다. 그렇죠. 예, 박원순 서울시장 때 부시장을 했고, 박원순 386 출신이고. 386 출신이고, 그 다음에 추미애 대표의 핵심 측근이라고 그래서 이번에 선대위 캠프 들어갈 때도 친문 쪽에서 반대를 했었어요. 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임종석 그 실장이 가서 물론 소통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잘 하겠지만은 그 실장 밑에 그 친문 핵심 참모들이 와서 예. 이렇게 그 어떤 권한을 행사할 경우 그것을 통제를 할 수 있겠느냐. 그 부분은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어쨌든 비서실은 대통령 중심으로 짜여져야 되겠지만 이게 이번에 통합이면서 조금 더 외연을 넓혀서 인사풀을 좀 더 확대하는 이런 걸 사실은 좀 기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찬성과 반대가 우당탕탕 부딪히면서 견해를 만들어내는 이런 것을 좀 더 기대하는 국민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 귀에 달콤한 얘기만 하는 분들을 비서실 일색으로 그런 사람들을 좀 짠다? 이거는 이후에 좀 위험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호일 수도 있죠, 그 부분은. 예. 네. 근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이 볼 때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권력의 속성상 계속 장시간 가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한 방향에서 힘이 쏠리게 되면 우리가 이제 우려하는 그런 이제 권력의 어떤 그 뭐랄까 이제 그 위험한 상황들이 이제 나타나는 건데 지금 상황은 이제 정권 초고 다만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쨌든 인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인사에 대해서 좀 더 그 속내를 한번 보는 부분도 필요하다는 거죠. 예, 예. 제가 그 취재한 바로는 임종석 비서실장을 기용한 가장 큰 이유는 임종석
비서실장이 과거에 재선 의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무 감각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문재인 정부, 민주당 정부라고 부른다 치면 이게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는 그 의석을 과반 이상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수많은 개혁 정책들을 하기 위해서는 의회와의 충돌이나 의회와의 걸림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때 그러니까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도 설득할 수 있는 정무적 감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굉장히 친화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런 판단을 굉장히 강조해서 했던 것으로 얘기를 좀 들었고요. 근데 과연 이제 야당과의 관계까지 고려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여당은 물론이고 야당과의 관계도 적극적으로 잘 풀 수 있는 너스레도 떨고 적극적으로 친화력을 가지고 그러니까 형님 막 이러면서 정치권의 용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것을 굉장히 중요한 방점을 찍고 판단을 했다는 얘기를 좀 들었고요. 또 하나는 2008년도에 또 임종석 당시 재선 의원이 네. 원내 수석 부대표도 해갖고 특히 지금 야당과의 관계에도 네. 두루두루 원만하긴 해요. 또 골프도 잘 치니까 이제 같이 골프도 치러 나가고. 네, 저하여튼 예. 다양한 능력을 갖고 계시네요. 골프도 잘 치시고. 그러면 두루두루 원만하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관계, 그러니까 정무적인 역할을 누가 제일 잘할 수 있겠냐.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수석 비서관 회의 그리고 또 이제 전체 청와대 비서관 행정관들과의 관계 그리고 또 기자들과의 관계 여러 가지를 관계의 윤활유 이런 예. 차원에서 임종석 실장을 기용했다는 얘기를 제가 좀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번 인사를 하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들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2012년만 하더라도 뭘 얘기를 하면 굉장히 끊고 화를 내고 받아들이지 않고 고집 부리고 이런 게 굉장히 많았는데 5년 뒤에 문재인 대통령은 그 후보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주변에서 하는 이야기를 캠프에서 하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수용적 태도로 변화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취재를 통해서 확인 좀 했습니다. 예. 권영 기자님. 들어오려고 그러다가 지금 3번을 놓쳤어요. 아니, 제가 못 봤어요. 다른 전문가분들하고 이렇게 방송할 때는 네. 이런 불편함이 없었는데 같은 기자들하고 하니까 왜냐면 다 현장 취재 기자들이거든요. 거기 데스크 기자고. 그래서 치고 들어가기 힘든데 네 번째 성공했습니다. 네, 그런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네. 이를테면 지금 양정철 부실장 같은 경우에 안 쓴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그럼 믿어줄까? 여전히 아무리 쓰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청와대에 같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서 양정철의 이름이 지워질까? 그런 고민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지금 광흥창 팀으로 얘기하는 이 소장파 비서진들이 또 실세 그룹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고민인 것 같지 않습니까? 심지어 우리가 이 삼철 얘기하면서 이호철 같은 경우에는 그 얘기에 안 듣게 하기 위해서 부산에서 올라오지 않고 있어도 계속 이름은 나오죠.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그래서, 그럴 바에야. 그리고 사실은 지금, 어떤 이 대통령은 연기자입니다. 그러니까 연출자들이 있어야 되고 그 연출부에서 연출한 것들을 잘 수행하는 것이 사실은 좋은 대통령이 맞습니다. 되는 지름길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선 과정에서 그 연출부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양정철 부실장. 그 연출이 그렇게 빠지면 어떻게 보면 기조가 흔들리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조를 바꾼다라면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리고 2012년에 지난 이제 대선 캠프에서 그런 이제 이 친문 그룹에 대한 비토 때문에 캠프를 다시 짰다가 캠프가 유연성을 잃고 어떤 집중력을 잃고 흔들렸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복합적으로 좀 고민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하나는 호남이라는 지역적 고려와 배려도 상당히 신경을 쓴 인사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렇죠. 이낙연 지사도 마찬가지고, 이낙연 총리, 이낙연 총리도 마찬가지고, 임종석 실장도 전북이죠. 그러니까 둘 다 호남 출신을 기용을 해서 그동안 이제 호남 지역에서 나왔던 인사차별, 호남 지역차별 이런 것들을 불식하기 위한 시도가 있는 것 같고요. 민정수석, 인사수석도 조국 교수는 부산 출신이고 조현옥 교수는 서울 출신이고, 그러니까 이른바 지역 안배에 대해서도 초반에 상당히 신경을 썼던 것은 아닙니다. 아니 제가 듣기에는 노영민 비서실장이 왜 내가 비서실장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나름대로 독고생하고 막 울고불고 했다고. 국회의원 시절에 라는 소문이 있긴 한데요. 제가 확인해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좌우튼 확인 안 못한다고 하는 건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니, 잠깐만요. 아니, 나 아무튼. 울고불고 했다라고 하는 게 뭐 개인의 명예훼손이 아니고 지금 제가 드리고 있는 초점을 잘 이해하세요, 좀. 네, 그러니까요. 논공 행상이 심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 국회의원들이 이번 대선은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2012년 대선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들 헌신적으로 열심히 뛰었기 때문에 다들 내가 노력한 만큼 뭔가 보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떡고물은 좀 있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들은 하고 있는데 뭐 자리는 유한한 것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다 관료가 돼서 혹은 또 내각에 들어가서 일해야 되는 것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차치한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새로운 청와대의 모습, 새로운 정치의 모습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발현될 때 한 명을 임명시키면 19명이 삐친다. 예. 그래서 늘 이렇게 인사를 하고 욕을 먹는 게 인사다. 이제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그 한 명 한 명보다 그 담긴 이제 함인데 제가 보니까 그 지금 오늘 구체화된 총리, 비서실장, 국정원장, 경호실장 좀 함의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총리 지명자인 이낙연 지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상당히 정무적인 분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유연한 분이죠. 그래서 이쪽 저쪽 이제 잘 어울리는 어떻게 보면은 정무수석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고 그리고 그 중간에서 지금 보면 이제 통합적인 역할을 할 때 거기서 사실은 국민 통합을 상징적으로 우리가 얘기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정당들과의 통합입니다. 거기에서 그 소통 창구로 좀 가장 적합하게 본 거고 물론 이 호남 지역에 대한 이제 배려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것들을 했을 때 그리고 정말 본인이 아주 들떠서 올라온 게 오늘 이렇게 감지되잖아요. 네. 이제 그런 본인한테 미리 언질이 없었네. 언지는 있었지만. 있을 때마다 직접 뭐 대통령이 브리핑을 하겠다라는 것은 진짜 말씀하신 대로 탈권위의 상징이고요. 그리고 50대 비서실장을 앉혔지 않습니까? 예, 50대 이제 초반에. 예, 임종석 전 의원인데 그 지금까지 보던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그 이를테면 박근혜 대통령이 그러니까 조윤선 장관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대면 보고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그래서 다 전화하면 되는 거지. 이메일 있는데 뭐하러 만나요? 막 이런 얘기를 해서 논란이 되게 크게 일어났는데 이를테면 비서실장과 뭐 기자들 아니면 비서실장과 그 청와대 참모진 비서들 그리고 대통령과 직접 뭐 토론하고 뭐 이런 방식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그래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정치를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 50대 초반에 비서실장 임명은 좀 파격적이지 않나요? 당에서도 깜짝 놀란 거 아니에요? 깜짝 노영민 놀란 비서실장 얘기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노영민 아니 자가 발전한 측면의 분들도 좀 계신 걸로 제가 예. 알고 있고요. 아니 노영민 의원을 특정하게 그 모습을 가지고 국민들이 평가할 수 있는 예. 잣대가 생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고재열 기자님 이번에 당하고 같이 선거운동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농공행상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결국은 이 정권의 출범은 대통령께서 오늘 메시지를 뭐를 던졌냐. 통합의 의지를 보이고 이런 거 무척 중요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인사는 만사다. 그래서 그 인사를 잘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인사를 잘하려면 당이 협조를 해줘야 되는데 백의종군하겠다는 자세 그리고 이렇게 도왔고 대통령 정권 교체했으니 나는 본연의 국회의원직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는데 제가 오늘 전현직 의원도 8명 통화했거든요. 다 청와대 간대요. 내가 청와대가 대중 목욕탕이냐. 다 거기 가서 목욕하게. 그러니까 인사에 담긴 포석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허. 사람 한 명 한 명보다 그 담긴 이제 좀 포석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인사는 늘 손해나는 장사다. 왜냐하면 그 자리를 노린 사람 한 20명이 있는데 하도 이제 후보군이 많고 무슨 그 감사원장 출신 얘기도 나왔고 그 다음에 현직 국회의원 얘기도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될까 안 될까 그 노심초사하다가 딱 되니까 예. 그리고 큰 이제 어쨌든 깡충깡충 뛰어올라왔나요? 큰 태클은 지금까지는 없는 것 같고 예. 그다음에 큰 태클. 네. 어허. 그리고 이제 비서실장 같은 경우도 어쨌든 아주 박원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서울시 정무부 시장을 거쳤기 때문에 박원순계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같이 경선했던 다른 사람을 내가 와서 쓰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비서실장의 연령이 20살 정도 확 낮춰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청와대 비서실을 좀 이렇게 덜 권위적으로, 그러니까 비서실장이 이 50대 비서실장이면 이제 수석들도 나이나 이제 전반적으로 비서관 나이도 더 젊어질 것이고 그것을 이제 좀 권위를 내려놓는다는 어떤 신호들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이 국정원장 같은 경우는 이